안녕하세요. 동피암입니다. 어, 오늘은 피임약,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직접 먹어보고 체험해 봤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정말 부작용이 없을까? 피임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요즘에는 정말 성교육이 피임 교육이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어, 뭐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가리켜서 아이들이 성관계를 네가 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네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니까 피임약을 먹으면서 해. 라는 게 성교육인 것처럼 요즘에는 되어버렸어요. 엄마들 잘 모르시죠? 제가 정말 아는 아이한테 들었는데 중학교 2학년 친구예요. 근데 어, 중학교 1학년짜리 그 아이가 성교육을 받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정말 저 들어서 혼났어요. 왜? 뭐가? 그랬더니 성교육을 했는데 그런 이렇게 바나나 같이 생긴 그런 곳에다가 콘돔을 끼우는 그런 거를 성교육을 해요. 뭐 물론 이 영상에 사실 반대되는 글을 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요즘에 그게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요즘 애들 얼마나 다 까졌냐. 발라당 까졌는데 사실 어디서 성관계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배워야 된다. 왜 그런 아이로 키워요? 왜 그렇게 발라당 까져서 어디 가서든 성관계를 할 수도 있는 아이로 키워요? 뭐 뭐 만약에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 자기의 그 의사에 반해서 그런 것들을 당한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자기가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뭐 그때는 뭐 피임을 할 수가 있나요? 뭘 할 수가 있나요?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어디 가서도 그 성관계를 한다는 게 그게 올바른 건가요? 그게 정상적인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거를 미리 가리키면 그거를 콘돔을 사실 손에다 껴서 그거를 껴보게 한다면 그거 해본 엄마들 많이 있으세요? 사실 그 여자들이 지금 제 나이 때 뭐 여자들도 사실 그거를 내 손으로 그렇게 해보지 않아요.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를 굳이 그렇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한테 가르쳐 줘서 아, 이거의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이것을 써보라는 거구나. 이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호기심이 충족돼서 그거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을 터득하게 되면 어떤가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것에 대한 방법적인 것들을 알게 되면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왜 그런 거를 가르쳐줘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나가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내가 성인이 돼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찾아보게 될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나이대가 되면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어려서부터 가르친다는 것은 이런 방법이 있으니 한번 해봐 라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죠? 그거는 정말 저는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막 정말 타락시키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피임의 방법 중에 정말 제일 많이 가르쳐 주는 게 그 콘돔과 또 피임 약이잖아요. 근데 약도 음 경구용 그 약들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씩 먹는 거. 그 약을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게 그 약을 14살 정도 된 아이들이 매일 먹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대요. 참 저는 제가 아는 그 경경 피임약을 먹었던 사람들 중에 한 5, 6년 이상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아이를 가지려고 했더니 아이가 지금 아직까지도 생기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이 갖기 힘들어져요. 그걸 오랫동안 먹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피임약을 많이 먹지 않는데 어쩌다 이제 가족여행 같은 게 있는데 생리를 하게 되면 생리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먹을 때가 간혹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있는데 거의 저는 먹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랬을 경우에 제가 생리통이 뭐 머리도 아프고 좀 약간 속도 미식거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한 일주일 동안 먹고 난 뒤에
그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은 거잖아요. 호르몬 자체를 좀 막아서는, 정상적인 호르몬의 흐름을 막아서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그 생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생리통이 훨씬 심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 여행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짧게 복용한 다음에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몇 년씩 14살부터 복용을 하면 언제까지 도대체 복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불임인 부부들 굉장히 많죠. 그 부분이 그냥 그렇게 될까요? 예전에 사실 제가 어릴 때에는 아이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어요. 동네 한 가정 정도? 뭐 거의 아이가 안 생긴다는 거는 거의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진짜. 그렇지 않나요? 저희 어렸을 때 뭐 한 30-40년 정도 전에는 이런 불임, 뭐 이게 환경 때문일까요?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몸에 그런 호르몬제를 계속 무분별하게 투여하게 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 주위에도 지금도 아이를 못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간과되어서 그냥 아이들한테 성교육이랍시고 그 위험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상한 언어로 포장해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정말 타락으로 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교육은 이제는 엄마들이 막아서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들이 좀 막아서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고 또 학교에도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좀 막아서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